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과 슬픔을 담은 이야기. 오늘은 한 가정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이별로 얼룩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모의 헌신과 자식의 선택이 엇갈리며 생긴 깊은 상처,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복잡한 감정을 담은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평범한 한국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외아들이 겪은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식 사랑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은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좁은 거실에 앉아 있는 민호와 수진 부부. 그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동네 철물점에서 하루 12시간씩 무거운 짐을 나르며 일했고, 수진은 재봉일을 비롯해 집안일을 하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뛰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때 묻은 돈은 모두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외아들, 재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현은 어린 시절부터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늦은 밤, 민호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재현은 책상에 앉아 공부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아빠, 나 꼭 성공해서 아빠 자랑할게요. 재현의 그 말 한마디는 민호의 피로를 녹이는 마법 같은 주문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민호는 아들의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재현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민호와 수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가진 돈을 모두 끌어모아 재현을 호주로 유학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며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재현을 배웅하며 수지는 눈물을 흘렸지만 미소로 아들을 보내줬습니다. 잘하고 올게요, 엄마 아빠.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2년 동안 민호와 수지는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밥 한 끼를 굶고 낡은 옷을 꿰매 입으며 재현의 유학비를 보냈습니다. 호주에서 오는 재현의 편지와 전화는 그들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호텔 운영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큰 호텔에서 일할 거예요. 재현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재현이 졸업장을 들고 귀국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서울의 유명 호텔에 취직했고, 민호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손님을 맞는 재현의 모습은 민호에게 삶의 보상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 아들이 잘하고 있어. 민호는 수진에게 속삭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현이 국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려 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호주에서 받은 졸업장이 정식 대학 학위가 아니라 단순히 호텔 관련 직업 학교의 수료증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년간의 희생, 굶주림, 그리고 빚까지 감당하며 보낸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민호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 민호는 수진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잘하고 있으니 잊자. 하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배신감과 안타까움이 얹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재현은 호텔에서 꾸준히 일했습니다. 민호는 아들의 근무 모습을 보며 다시금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현이 혜진이라는 여성을 데려왔습니다. 혜진은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으로 민호와 수지는 그녀를 가족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고 민호는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재현과 혜진은 부모님 집 근처에 살며 자주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웃음과 이야기는 민호와 수진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수진은 민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도 잠시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재현과 혜진이 찾아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갈게요. 재현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텔 경영을 배웠으니 캐나다에서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생활도 한국보다 여유로울 거예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거기서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민호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캐나다? 그 먼 곳으로 왜? 그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재현의 눈빛은 단호했고 민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를 붙잡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들의 결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재현과 혜진은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정착한 재현과 혜진은 작은 단독주택을 빌려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민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박이라고? 호텔 경영을 배웠는데 왜 큰 호텔에서 일하지 않는 거지? 그는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며 의문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젊은 애들이 뭔가 계획이 있겠지. 자기 사업을 시작한 거야 라며 애써 낙관적으로 말했습니다. 1년 뒤 혜진이 한국에 잠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상태로 환하게 웃으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민호와 수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손자를 곧 보게 될 생각에 외로움이 조금 덜해졌습니다. 그들은 혜진에게 아기 옷과 선물을 챙겨주며 다시 캐나다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5천만 원만 보내주세요. 재현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해요.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천만 원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유학비로 이미 저축은 바닥났고 가진 거라고는 작은 아파트뿐이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며칠 밤을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재현과의 연락은 뜸해졌고 민호의 마음에는 묵직한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6개월 뒤 재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빠, 엄마, 서울집을 팔고 캐나다로 오세요. 여기서 단독주택 사서 민박 사업 같이 하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민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판다고? 이른이 넘은 나이에 가진 전부인 집을 팔고 타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라고? 수지는 처음엔 설렜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 그녀는 민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을 해? 집을 팔면 우린 거지 신세야. 그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재현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 왜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돈을 요구하는 걸까? 왜 부모까지 끌어들이려 하는 걸까? 민호는 재현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지, 외국엔 안 간다. 그는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수지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재현과의 관계에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죽을 때까지 짐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세월, 그 희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여전히 그 작은 아파트에서 살아갑니다. 재현과의 연락은 점점 더 뜸해졌고 손자의 얼굴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가끔 재현이 보내온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잘 살고 있겠지 그래, 그걸로 됐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한국의 부모들이 자식을 너무 사랑한 탓일까? 민호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와 수지는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강했지만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실망은 그들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그 자식이 떠나간 자리에 남은 빈자리를 견디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갈등과 상처.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어디까지 이어져야 할까요? 그리고 그 사랑이 때로는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겪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